이 손해액의 산정, 이 규정은요. 이 침해자의 양도 행위, 물건에 대한 양도 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1호가 이 산정 규정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요. 일단 물건 발명이고 그리고 그 물건 발명에 대한 양도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물건 발명이 아닌 경우 뭐 방법 발명 제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예, 이 손해액 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나머지 규정들에 의해야 하겠죠. 예. 이 지금 개정된 손해액 산정에서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 실손해 인정 수량을 산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손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수량, 불인정 수량을 산출해요. 그리고 예, 이들을 기초로 각각 손해액을 산정해서 이들을 합합니다.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 조문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실손해 인정 수량부터 보겠습니다. 예. 예, 실손해 인정 수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침해자의 양도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하는가 하면은 특허권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하죠. 예. 다만 여기서 제외할 것이 있는데요. 예. 어차피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수량, 예. 이거를 특허권자의 예, 판매 불가 수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가 고장이 났었다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침해자의 양도 수량에서 이것을 빼야 한다라는 거죠. 이 규정 취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침해자가 양도한 만큼, 침해자가 판매한 만큼 내가 판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 그런데 침해자가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을 판매할 수 있었더라도 실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공장 가동률이 10%가 떨어졌었다면 그건 어차피 나도 못 팔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침해자의 판매 수량을 나의 실시 가능했었던 수량으로 치환하되 다만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여기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규정은 이 수량은 또 무한정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인정되어지는 한도가 있죠. 그게 바로 특허권자의 예, 생산 가능 수량입니다. 이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예, 실시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양도 수량에 따른 손해는 그건 실제 나한테 발생한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국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즉 이게 바로 실손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특허권자가 이미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매 수량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허권자의 실손해의 한도는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있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A라고 할게요. 예, 더 복잡하니까. 예, 그리고 얘를 그 다음에 등장한 수치니까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D라고 할게요. 예, A, B, C, D입니다. 순서대로. 침해자의 양도 수량 저 A죠. 예. A에서 뺍니다. 뭘 빼냐면은 C와 D를 뺀 값. 요게 뭐였죠? 실손의 한도였죠. C와 D를 즉 합한 값을 이렇게 빼요. 그럼 이 수량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차피 특허권자의 실손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수량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그렇죠?
있었지만 어차피 너는 이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요만큼은 네가 판매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손의 한도 수량이었죠. 예. 특허권자 양도 수량에서 실손의 한도 수량을 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그 개정 특허법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손해는 아니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실시권 설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실손의 불인정 수량에 대해서 뭘 적용을 합니까? 실시권 설정이 있었던 것으로 적용을 해서 이 수량에 따른 합리적 실시로 상당액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인정을 해줍니다. 특허권자의 판매 불가 수량. 이건 뭐냐면은 생산 설비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다른 자의 생산 설비를 활용했다라면은 내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예. 따라서 이 부분도 특허권자의 판매 불가 수량했을 때 이것도 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 이만큼을 더한 건 뭔가요? 특허권자의 실손의 인정 수량은 아니지만 즉 실손해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수량이지만 제3자의 실시를 통해서 내가 그 실시료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뺍니다. 뭘 빼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체결하고 있었던 실시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뭐 추가 실시권 계약의 설정이 제한되었다라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특정 지역에서 실시권 설정이 제약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권 불인정 수량이라고 해요. 실시권 설정을 인정할 수 없는 실시권 불인정 수량을 뺍니다. 예. 이게 이제 A, B, C, D까지 나왔으니까 E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량이 다 산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수량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이게 지금 2호에 따른 손해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함으로써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되게 복잡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말로 계속 끌고 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A, B, C, D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더 덜 헷갈릴 겁니다. 예. 뭐 나머지는 법에 안 바뀌었죠. 그래서 손해액 추정과 관련해서는 이익액이 침해자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법률상의 사실 추정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다만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은 경업관계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만으로 충분하다라는 판례가 여기서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최소 보상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과분 청구가 가능하죠. 실손해액이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넘는다라면 초과액 청구도 가능한데 다만 초과액 청구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여기서 중과실이 나오죠. 예. 중과실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뭐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유심증주의는 뭔가요? 예. 손해 발생은 인정이 되지만 사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경우 변론의 전치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법원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자유심증주의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것이 이제 바로 고의침해 시, 그렇죠? 손해액 산정 규정이죠. 고의침해가 인정이 되는 경우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